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2014년의) 마지막 민동기 김용민의 미디어 토크입니다.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이연지연 곰탕. 이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이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이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민동기 미디어 오늘 편집국장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정말 방송하기가 참 싫습니다. 이 이야기를 빼놓고 가면은 또 다들 뭐냐 이러실 게 분명하고 말이죠. 아니 뭐 저는 사실 네. 국민 TV에서 네. 김용민 PD와 미디어 토크를 공동으로 진행을 하고 있지만 예. 제가 국민 TV 관계자는 아닙니다. 그렇죠. 예. 예. 근데 자꾸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뭐가 대단히 많은 걸 그렇습니다. 아실 것처럼 예. 많아서 그래요. 뭐 우리가 뭐 숨길 것도 없고 뭐 흑막이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뭐 있는 그대로 다 얘기를 해야 될 거라고 보는데요. 네. 노종면 우리 국민 TV 방송 제작국장이 돌연 사의를 표하고 휴가 중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물러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예. 이미 뭐 보도를 통해서 접하셨을 테고요. 우리 방송 들으시는 조합원 청취자 여러분의 가장 큰 관심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제가 이렇게 뭐 이야기 펼치기 전에 우리 민동기 국장이 저한테 물어보시죠. 네. 자, 아는 만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사실 저도 예. 약간의 그 일말의 책임 의식 같은 거를 솔직히 조금 느낍니다. 무슨 책임 의식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 그 국민 TV 내부 토론회를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예. 제가 그때 발제문을 맡은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그때 뭐 저뿐만이 아니라 외부 이제 뭐 그때 이용마 MBC 기자를 비롯해서 예. 국민 TV 조합원들 그리고 추혜선 언론연대 사무총장까지 그렇죠. 오셔서 예. 뭐 뉴스케이라든가 국민 TV 라디오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예. 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건 아니지만 예. 여러 가지 이제 이후에 또 아무튼 최근에 이런 일이 벌어져서 예. 혹시라도 제가 또 거기에 약간의 뭐 그런 게 일조를 한 게 아닌가. 아니, 그건 아니고요. 네네. 아니, 방송 발전 토론회를 그렇습니다. 하면서 네. 방송의 내용과 또 방향에 대해서 네. 이 방송사의 사주격인 우리 조합원들께서 의견을 개진하고 뭐 네. 때로는 쓴소리도 하고 그러는 게 국민 TV만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네네. 이거는 우리의 자랑거리고 이런 자랑거리에 대해서 임직원 모두 거기에 뭐 이견을 갖는다든지 이런 거 왜 하냐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네네. 당연히 노종면 국장도 마찬가지고요. 네. 예. 뭐 그런 것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마음이 상해서 그거는 뭐 제가 보기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것은 예. 그때 토론회 이후에 네. 혹시 뭐 그 어차피 그 토론회를 한 이유는 네. 2015년 뉴스케이라든가 네. 국민TV 라디오의 뭐 새로운 방향이라든가 예. 이런 거를 설정하기 위한 일종의 과정이었잖아요. 그렇죠. 그 이후에 혹시 뭐 국민TV 내부에서 네.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뭐 실무적으로 그런 방송 발전 토론회
제목이 정확하게 그건 아니었는데. 네네네. 예. 방송 평가 토론회였나요? 평가 토론회였던 것 같아요. 외부의 전문가들의 그 의견을 취합을 해서 2015년 방송 정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네.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지혜를 모으는 과정이죠. 네. 공론화도 하고요. 그래서 그 이사회에서 TF팀을 만들었습니다. 타스크포스팀을 만들어가지고 내년 방송 정책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사실은 우리가 재원이 넉넉하고 또 인력도 충분하다면은 가용할 수 있는 또 설계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은 많죠. 그런데 제한적이니까. 그러니까 이 틀과 이 구조 속에서 새로운 발전 방안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은 좀 전사적인 차원에서의 그 고민들이 필요하단 말이죠. 네네. 그 차원에서 이제 노종면 국장이나 또 우리 저희 종사원들은 모두 그런 이사회의 어떤 방향에 대해서 존중을 해야죠. 네. 여기는 이사회가 최고 의결 기관이고 또한 최고 책임 기관입니다. 네. 권한과 또한 책임을 동시에 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네네. 그곳에서 이제 추구하고 또 추진하는 이런 방안들, 이런 논의들이 이제 실제로 시작이 됐던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결론을 내리기를 방송제작국, TV 방송제작국은 그대로 현존하되 그 안에 있던 라디오 부서는 따로 떼어가지고 라디오국을 만드는 방안, 이 방안을 만들었던 겁니다. 한 두어 차례 그 논의 끝에 나온 결론인데요. 네. 그 결론이 나왔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노종면 국장이 어떤 일정의 그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네. 단적으로 얘기해서 그런 분리에 대해서 타당치 않다. 네.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재고를 요청했어요. 네. 재고 요청할 수 있죠. 사실은 이 사회가 결정한다고 다 그게 다 집행이 되고 결정이 되고 그러면은 좀 민주적이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의견을 제시하고 그리고 이제 휴가를 내셨단 말이죠. 네. 그리고 12월 31일까지 휴가를 마치고 그다음에 이제 복귀하는 걸로 돼 있었고요. 네. 그렇게 해서 휴가에 들어가기 전 단계까지 사의와 관련한 입장은 전혀 표출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 들었다던 종사원들도 없습니다. 이 안에. 네네. 그래서 저희는 쉽게 예단할 수 없는 거예요. 사내 소통이 잘 안 돼서 그것 때문에 본인께서 이렇게 설계하고 사실상 창립 과정에서 결정적 기여를 했던 국민TV를 떠난다? 그거는 상당히 좀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고요. 네. 그리고 또 만약 그런 이유 때문에 국민TV 내부의 소통 문제와 관련해서 문제를 삼아서 그렇게 해서 그만두신 거라면은 그거는 평소에 노종면 국장의 캐릭터와 또 그분이 그동안 걸어왔던 언론인으로서의 그런 과거를 살펴봤을 때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일들이라고 봅니다. 궁금한 게 네. 아까 그 조직 라디오국을 이제 따로 떼어내는 그 과정, 네. 그 과정에서 이견을 좀 표출을 하셨다고 네.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노종면 예. 국장께서. 그런데 또 이견을 표출하셨는데 네. 그 이전에는 또 국분리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입장도 밝히셨어요. 이제 입장이 좀 바뀐 건데 네. 입장 바뀌게 된 배경에는 기존의 어떤 그런 방송 제작국의 그 틀이 유지가 되는 상황에서 네. 이 사회가 PF 팀을 이제 구성을 해가지고 방안을 마련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네. 본인이 이제 그 대화에 그 참여를 하지 않고 이제 이사회의 결정에 위임을 한 상태였어요. 예. 그러면 여러 가지 회의록을 통해서 또 나와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네. 예, 그런데 이제 그 나중에 또 입장 변화를 표출하신 거죠.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이견을 표출했는데 이견 표출한 것 때문에 그만둔다? 저는 납득이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이견을 표출할 때 네.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반대 의견을 피력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통상적인 어떤 그런 수준의 반대 의사? 통상적인 수준의 반대 의사가 좀 격렬합니다. 이 동네는. 아, 그래요? 예. 아니 어느 언론사 조직이든 고성이 안 오갑니까? 그렇긴 하죠. 멱살도 잡고 그렇습니다. 저는 멱살은 안 잡았습니다. 네네. 네. 예, 그런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사내에서는 그런 어떤 설전, 이런 설전 때문에 결국
노 국장께서 그만둔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정하는 의견들도 적지 않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아니 그렇게 그 고난의 세월을 걸어오면서 뭐 삼보일배도 하시고 말이죠. 전국도 순례도 하시고 그런 육체 고난도 마다하지 않으셨던 그분께서 이 안에서 민주적 협의 과정 속에서 단지 다소 의견이 대립됐다고 그것 때문에 그만둔다.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다른 무언가의 변수가 있다는 이야기인데 알 수 없으니 예단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러면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네. 그 전에 예. 뭐 뉴스케이라든가 이런 방향성이라든가 네. 운영 방식을 둘러싸고 예. 혹시 국민TV 조합원들이라든가 이 내부에서 네. 제가 알기로도 약간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로 그 제가 토론에 참석을 하면서 네. 외부 이른바 패널들도 예. 상당히 좀 좋은 쪽으로 이제 좀 변화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을 피력을 하셨잖아요. 이 국민TV 지금 뉴스K 이것이 어떻게 발전돼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뭐 의견이 거의 모아집니다. 그렇죠. 뭐 이런 네. 거 아닙니까? 지금 위력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이 국민들 다수에게 대중적인 그 뉴스로서 이제 뿌리 내려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이 진영 방송이라는 인식이 좀 강하고요. 뭐 그건 사실 노종면 국장 탓이 아니죠. 네. 김용민 탓이 좀 큰데. 예. 그래서 찌그러져 있지 않습니까? 네. TV 안 나오고 말이죠. 예. 절대 뭐 뉴스 앵커 이런 거 안 한다고 네. 라디오에서도 네. 공개적으로 선언을 했고 말이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일단 이런 문제들 이게 사실은 근데 대한 언론들의 전체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네. 예. 여기서 딱 보도했을 때 뭐 정부가 반응하고 뭐 정치권이 긴장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근데 네. 사실은 우리 기대치는 또 그러한 것이었고요. 네. 그런 문제들. 그리고 매체가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그 뉴스가 전파돼야 한다라는 그런 사명감 같은 게 굉장히 크셨어요. 네. 그러니까 포털에도 진출해야 하고 뭐 케이블 위성 IPTV 진출하려면은 뭐 상당히 넘어야 할 산이 많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고. 근데 뭐 그게 잘 안 된 것도 뭐 노종면 국장 탓도 아니고 말이죠. 네. 일단 포털에 무슨 뉴스를 전송하려면은 최소한 1년 내지는 2년 정도 그 창간하고 최소 기간이 필요합니다. 기간이 필요한 거죠. 네. 그 기간을 우리가 아직 채우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국민 TV 뉴스 지금 인터넷 신문이 7월 1일인가 작년 7월 1일인가 창간을 했기 때문에 아직 좀 더 기다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네. 네. 그런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외연 확대 그리고 또 어떤 뉴스의 영향력 확대 이런 것들을 조합원들은 기대하고 있고 또한 국민 TV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도 그런 기대치가 너무나 뚜렷했던 거죠. 그런데 네. 어찌 보면은 개토화 돼가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들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우려를 뭐 어떻게 노종면 국장 혼자서 다 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참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 문제와 관련해서 뾰족한 해법도 없고 또 그렇다면은 비단 그렇게 뭐 플랫폼 탓만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네. 노 국장께서 참 지난번 토론회 때 앱이 없다는 네. 점, 애플리케이션이 없다는 점도 말씀을 하셨죠. 근데 이 안에서 뭐 앱을 왜 만드냐 뭐 이런 건 없었어요. 다만 비용이 들고 네. 그 앱을 통해서 어떻게 효율을 낼 것인가 하는 부분들 이 부분들에 대해서 뭐 구체적인 플랜도 나오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네. 뭐 앱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그런 내부의 토론은 없었어요. 그게 좀 아쉽긴 한데 앱이 있다 한들 뭐 우리가 여러 플랫폼의 뉴스를 전달한다 한들 과연 그것이 어마어마한 그런 영향력 확대로 갈 문제인가? 이 부분은 당장 예단하기 힘든 거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도 네. 이번에 뭐 조직 개편 이런 거 가지고 노종면 선배가 이런 행동을 했다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고요. 네. 이제 밖에서 보시기에는 굉장히 돌출적인 어떤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제 말만 들기 참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결국에는 이 임직원들이 내쫓은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사람도 분명히 있거든요. 아니 뭐 있죠. 예. 근데 어쨌든 그림도 딱 좋잖아. 지금 이사장 서영석 친노 아니야 친노. 본인은 제가 봤을 때도 친노는 아닌데요. 네. 아니 예를 들어서 친노 세력들하고 정치적 뭐 이익 관계가 형성돼 있느냐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네네. 그분은 뭐 그냥
국민일보 전 정치부장 정도 되는 그런 이력으로 국민 TV에 합류하셨던 그런 언론인입니다. 네. 예. 그럼 그분이 뭐 참여정부 시대에 뭐 그 흔한 자리 하나 얻었습니까? 다 언론계에 그 길을 걸었던 분이고 형식 논리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뭐 이렇게 친노 정치 세력과 의견이 같은 부분들이 있을진 몰라도 그분들의 정치적 이익을 대변하진 않아요. 네. 근데 사람들이 보기엔 그렇잖아요. 네? 이 친노 서영석 이사장 그리고 낙곰수 김용민이가 정통 언론을 추구하는 노정면을 내쫓았다. 뭐 이렇게 보는 인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니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애초부터 국민TV는 항상 그런 식으로 색안경 끼고 보는 분들이었죠.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네. 그 다음에 국민TV가 나름 네.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그런 분들도 나름 잘 이제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제 노종면 국장이 갑자기 예. 사퇴 의사를 했다는 그런 거를 뉴스로 보니까, 네. 저기 뭐 자신들이 모르는 어떤 어떤 내막이라든가. 이 국민TV의 정파성 이것만 한마디 더 하자면요. 네네. 그게 정파성을 지적하는 언론들, 너희들은 정파성 없냐? 너희들하고 똑같아. 별로 다르지 않아. 네. 주장하는 바가. 그리고 네. 여기는 기본적으로 TV나 라디오나 네. 어느 주장을 하는 사람이든 네. 이 국민TV 안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과 과거에 뭐 이런 의견의 대척점에 섰던 사람들도 뭐 전혀 여과 없이 다 출연하고 발언 기회를 드립니다. 심지어 새누리당 의원들에게까지 전화를 해도 응하지 않으니까 뭐 못할 뿐이지 뭐 응한다고 해서 뭐 이 사람은 이 당이기 때문에 이 정치단체에 있기 때문에 이런 논객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그거 없거든요. 네. 예. 하여튼 그 점은 제가 좀 분명히 강조하고 싶은 거고 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노종면 국장이 합류했을 당시에는 반가운 정도가 아니라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죠. 저희가 뭐 삼고초리한 면도 있었습니다만. 네.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어찌됐든 지금 결과적으로 네. 노종면 국장이 사의 표명을 하고 네. 연락이 안 되시는 연락이 거잖아요. 안 돼요. 예. 예, 저기 뭐 트위터도 없으셨고 뭐 페이스북도 지금 폐쇄된 걸로 알고 있고 네. 전화번호도 바뀐 걸로 알고 있고요.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연락이 안 되고 또 네. 우리 저 뉴스K 네. 우리 9층에 국민TV 종사하는 우리 직원들이 또 인천 부평 우리 노종면 국장 댁을 찾아가서 설득하려고 이제 간 거죠. 네. 만나지도 못했고요. 그동안 예. 뉴스K 제작이라든가 운영을 둘러싸고 네. 국민TV 내부에서 이견이 많았나요? 뉴스K요? 네. 글쎄요. 적어도 구조, 조직 이것과 관련해서 논의는 있었어도 네. 그 안에서 무슨 방송이 나가건 네. 무슨 아이템이 이제 선정되건 이사장도 몰라요. 관여를 안 했죠. 뭐 노종면 국장에게 전적으로 책임과 권한을 드렸던 거였죠. 예. 또 실제로 이사회는요. 네. 또 미디어협동조합 정관에 따르면은 방송 내용과 관련해서 네. 터치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서.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뭐 뉴스K 이 층이 다르니까 뭐 네. 사무실 돌아가는 내용들을 잘 모르지만 네. 적어도 노종면 국장께서 전권을 행사하신 것만은 분명합니다. 예. 그럼 앞으로 예. 지금 노종면 국장이 부재한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국민TV 뉴스K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지금 노 국장께서 휴가 가신 상태고요. 그 네네. 휴가에 맞춰서 우리 지금 종사원들이 그렇게 또 대행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뉴스는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네. 차질 없이 이제 운행이 되고 있죠. 네. 다만 이제 상징인 노종면 국장이 그렇게 사의를 굽히지 않으시는 그런 최악의 상황 이런 네. 것들이 오지 않기를 바라고 있고요. 네. 일단 지금 12월 31일까지는 저희가 휴가로 알고 있고요. 네. 사의는 뭐 당연히 반려가 됐고요. 네.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근데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면 좀 힘들다고 보시는 분들도 밖에서는 많거든요. 일단 우리는 기다려야죠. 이것과 관련해서 뭐 예단한다든지 뭐 누구를 원망한다든지 비난한다든지 이렇게 나올 상황은 아니고요. 예. 또 뭐 그럴 만한 특별한 일들도 없어 보이고 그리고 노 국장께서 기본적으로 무엇 때문에 사의를 표했는지와 관련해서 말씀이 없으셨으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국민TV 내부에서도 정확한 이유라든가 이런 거를 들은 사람은 없는 상황이네요, 지금. 저는 그렇습니다. 아. 근데 뭐 이게 사역이 또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고 네. 각자가 다 인격과
또 철학과 정세 판단 능력이 있으니까 의견이 다 다를 수 있는데 네. 지금 한 20분 동안 제가 얘기한 거는요, 제 의견입니다. 아. 예, 이 내부적으로 뭐 이런저런 뭐 토론과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죠. 네네. 그래서 그 토론의 내용이 무엇인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네. 이 직제를 이렇게 바꾸는 문제와 관련해서 이견이 있었다. 그런데 그 이견이 직접적인 노정면 국장의 사의 표명과 직결되느냐? 나는 그건 상당히 신중하게 봐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것 때문이다? 아니죠. 그거는 아직 모르는 거죠.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 예단할 수 있는 그 상황들은 아니고 또 함께 종사하는 분으로서 그건 예의를 갖춰야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래서 이사회도 뭐 즉각 발령을 했고요. 네. 즉각 발령을 했고 휴가를 마치고 돌아온 다음에 대화를 나누자. 예, 이런 입장을 피력한 상태입니다. 사실 밖에서는요. 예. 이게 국민 TV 하나의 문제로 보지는 않더라고요. 많은 네, 분들이. 그렇죠. 이를테면 대한미디어 전반의 문제로 이게 논란이 확산될 수도 있다라고 우려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이런 거죠. 대한미디어.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네. 지금 영향력이 있느냐, 네. 세상을 바꿀 뭔가 동력을 갖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회의적인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전 글쎄요, 이런 관점을 좀 갖습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요. 지금의 이런 그 취약한 구조 속에서 새로 생긴 거 아닙니까? 네. 대선 직후에 생긴 거란 말이죠. 그렇죠. 2년도 안 됐습니다. 네. 2년도 안 된 기간 동안에 기성 미디어들만큼의 영향력을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 아닌가요? 그리고 YTN, SBS 뉴스 10년 걸렸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네. 그 화면, 자료 화면의 그 문제도 있고요. 취재 네. 역량의 문제도 있고요. 네. 여러 가지 시스템의 문제들도 있는 것이고요. 네. 또 뭐 매체 플랫폼이 어떠냐 이것도 역시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한겨레 신문 1988년 5월 15일에 창간됐는데 네. 지금과 같은 영향력과 매체 위상을 가졌었습니까? 창간 초기에. 그건 아니었잖아요. 미디어 오늘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당연하죠. 시간과 연륜이 더해가면서 네. 그 영향력과 힘이 커져가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우려하는 그런 목소리를 들은 것은 예. 그런 어떤 영향력이라는 측면보다는 예. 뭔가 기성 언론과는 다른 어떤 그런 출발점에서 이제 출발을 한 거 아닙니까? 예. 대한미디어가 국민 TV가 됐든 뭐 예. 뉴스타파가 됐든 예. 모바일 뉴스가 됐든. 예, 예. 근데 이런 약간의 예. 제3자라든가 밖에서 봤을 때 이런 잡음들, 네. 잡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네. 이해가 됩니다. 왜냐 여기가 어떤 물주가 확실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대체로 네. 가치를 보고 모인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대한 언론을 만들자. 미디어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여기 후원자가 아니라 네. 직접 조합원 n분의 1 사주의 입장에서 참여를 하라. 네. 책임과 권한도 가지면서 네. 아울러 주체적으로 언론 개혁에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도록 협동조합 구조의 그 언론을 만들었던 거죠. 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접근을 한 건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수많은 조합원분들은 좋은 거죠. 자기가 이제 여기에 출자한 것, 네. 이 출자한 것은 일종의 어떤 후원이자 지원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요. 참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역시 2년 정도 이제 지나오면서 네. 그 어려운 길목에 서 있는 건 맞죠. 그래서 이 길이 맞는가라고 의문을 표하는 분들도 많이 많았습니다. 네네. 예. 그런 의문이 아마 국민 TV 내부의 어떤 의지나 이런 거와는 상관없이 예. 앞으로 이제 더 확산될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찌됐든 아직 정확한 지금 사의 표명 이유를 모르는 상황에서 예. 이제 잘 아시잖아요. 이런저런 말들이 이제 마구 확산이 되거든요. 예. 좀 그런 측면이 조금 개인적으로도 우려가 되고 예. 제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가장 많이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예. 대한미디어에 대한 어떤 신뢰 이런 거 자체가 그럼 대한미디어 없으면 어쩌자는 겁니까? 저도 그렇죠. 결국 이제 대한미디어를 만들자라는 주장에 네. 배치되는 게 뭡니까? 기존에 있는 공영방송을 회복시켜서 이 공영방송을 토대로 이런 종편 같은 이런 악질 쓰레기 매체들
견제하도록 하자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네. 근데 그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는 가능성이 굉장히 낮게 보고 예, 있습니다. 없다고 말할 수는 없죠. 기자는 그렇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건 뭐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네. 이렇게 저는 아예 단언을 합니다. 예.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고임금 구조다 이렇게 늘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예, 저임금 구조가 옳다는 얘기하고는 전혀 다른 맥락입니다. 그렇죠. 예. 네. 예. MBC 보세요. 뭐 사장이 인사권 한번 행사하니까 싹 그냥 차렷 열중샷 자세가 돼버리잖아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참 그 뭔가 공영방송의 독립성이 확보된 다음에야 그다음에 공영방송의 공정성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렇다면은 이런 임시적 과도기적 그런 역할로서 대한언론은 분명히 할 몫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보십시오. KBS 기자들이 나와가지고 대한언론에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뉴스타파에. 네네. 희망이 없다고 본 거죠. 싸워서 될 일이 아니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뭐 대한미디어에 대한 회의론, 이거는 뭐 공영방송 회복론과 이렇게 뭐 상충되는 측면이 있는데, 네. 저는 또 다른 측면도 봅니다. 뭐 그건 뭐 노정면도 마찬가지고 김용민이도 마찬가지고 이 협동조합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명망가 뭐 자본가가 없으니까요. 네. 예를 들면 국민일보에서 조용기 목사가 빠지면 그 국민일보입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죠. 예. 네. 그 저기 또 뭐가 있습니까? 세계일보. 거기서 통일교가 철수하면 세계일보가 어떻게 버팁니까? 그렇습니다. 네. 여기서 미디어 협동조합은 이거는 그런 어떤 특정 개인에게 고난이 집중되는 이런 구조를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모든 조합원들의 n분의 1 의지와 자금으로 만드는 민주적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협동조합 아니에요? 네. 협동조합 언론에 맞는다면은 네. 뭐 몇 사람의 명망가, 몇 사람의 어떤 그런 지휘자, 지도자 이 사람에게 휘둘리는 그런 구조로서 협동조합이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네. 이 말을 잘못 들으시면은 노총면 나가도 괜찮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절대 아니죠. 그런 네. 취지가 아니고요. 네. 뭐 당연히 노정면 국장께서도 그런 협동조합 정신에 맞는 그런 방송 제작을 기울여 오셨던 분이고요. 네. 뭐 저 역시 부족하지만 뭐 그런 협동조합 언론은 달라야 된다라는 그런 믿음과 소신을 갖고 계속 여기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 우리 종사원분들 다 그러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개인 몇 사람 때문에 회사가 무너진다, 없어진다. 이거는 협동조합 언론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예. 원래 이제 기자들이 이런 질문을 잘하거든요. 그렇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독한 질문 더 하십시오. 독한 질문이라기보다는 예. 정말 한국의 기자적 질문으로 하나 하겠습니다. 예. 만약에 예. 노정면 국장께서 네. 만약에 이건 예. 가정입니다. 예. 안 돌아오신다. 네. 그런 상황까지 국민TV 쪽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거는 우리가 그것과 관련한 공식적인 회의를 하진 않았습니다. 반려한 상태고 돌아오실 네. 때까지는 이것과 관련해서 진전된 논의를 한다? 네. 그거는 뭐 굿바이 이걸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건 아니죠. 그거는 뭐 인간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네. 다만 이제 각자의 생각들은 있을 겁니다. 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대비는 해야 될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네. 노 국장께서 현재 이 사의를 굽히실 마음이 있는지 우리가 좀 깊이 살펴보긴 하지만 네. 만약에 진짜 어떤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이유 때문에 사의를 굽히시지 않는 네. 그런 상황이 온다면은 그렇다고 문 닫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 다음에 뭔가 스텝을 밟으려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TV 관련한 그런 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네. 뭐 이사장이나 뭐 우리 사무국장이라든지 또 이사회 이사님들 각자의 구상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벌써 30분이 확 지났네요. 그러게요. 네. 우리 조합원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예, 있습니다. 예, 또 예.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도 있는데요. 예. 원래 힘든 일이라고 우리가 예견을 안 한 건 아니죠. 그렇죠. 예. 뭔가 고난의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예견을 했고요. 네. 만약에 미디어 협동조합이
저 보세요. 통합진보당 해산시키는 거 보세요. 그렇죠. 진짜 어마어마한 힘이 커져서 권력의 어떤 그런 집중적인 견제를 받는 그런 상황이 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그럼 또 역시 뭐 온갖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여기저 해산을 시키려 하지 않겠어요? 아직 그 단계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네. 내부적으로 뭔가 힘을 모아서 그 단단한 조직력을 만들기도 전인 상태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정권이 미디어 협동조합을 별로 그렇게 신경을 많이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씩 보다가 네. 이 그 수고 꼴통 쪽에 있는 아무래도 어느 기관으로부터 돈을 받고 저기 글을 올린 것 같은 알바성 댓글을 볼 땐 정말 제가 너무 감격적입니다. 드디어 우리를 상대로 인정해 주는구나. 네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네. 예. 음험한 그런 도전들이 계속된다면은 드디어 이제 핫한 언론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시간이 필요합니다. 역시 시간이 필요하다. 네. 그리고 이 일은 오래 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될 겁니다. 예. 그리고요, 진짜 이 협동조합 언론은 무언가 달라도 다르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계기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게 우리 미디어 협동조합이 모든 종사원들이 뭐 이름이 있건 없건 권력이 있건 없건 뭐 혹은 대중적 명망이 있건 없건 돈이 있건 없건 뭐 잘생기건 못생기건 남자 여자 뭐 학력 이런 것들 전혀 따지지 않고 네. 모두가 n분의 1 하나의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이 협동조합이 만든 이런 큰 틀 아래에서 서로 존중하고 믿고 밀어주는 그러면서도 또 뭐 때에 따라서는 발전을 위해서 격이 없는 토론과 비판도 할 수 있는 서로의 실체를 인정해주는 네. 그런 협동조합으로 거듭날 때 그렇게 성숙해갈 때 이거는 성공한다고 봅니다.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 어떤 기류 때문이죠. 네. 지난 대선 결과에 대해서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그렇죠. 판단하는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언론을 만든 것인데 지금은 이제 이 돈이 모이고 사업들이 하나둘씩 펼쳐지면서 이 서로의 어떤 그런 견해 차이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네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조화롭고 또 융화시킬 수 있느냐. 이게 지금 우리의 과제인 것 같아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참.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한언론이라는 매체가 조금씩 생겨나긴 했는데 예. 기성언론의 취재 스타일 있지 않습니까? 네. 취재 스타일이라든가 콘텐츠를 제작하는 방식, 네. 뉴스를 제작하는 방식 예. 이런 거는 기성언론을 많이 따라갔다. 그래서 대한미디어가 등장을 하긴 했지만 대한미디어다운 콘텐츠는 좀 생산하지 못했던 것 같다라는 지적도 있고요. 또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뭐 제가 특정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네. 지금 어찌됐든 대한미디어의 그 뉴스타파 예.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예. 뉴스타파의 중추 역할을 하는 그 기자들은 대부분 또 기성언론 출신들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민TV 같은 경우에도 좀 그런 기성언론과 이른바 그 국민TV 자체적으로 이제 선발한 예. 그런 어떤 그 기자들, PD들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잘 융화가 잘 안 됐던 것 아니냐라고 지적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9층의 우리 방송 제작국 요원들 네. 거의 대부분은요. 네. 황준호 팀장, 고우 팀장 빼고는 신입입니다. 거의. 그렇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제 노종면 국장의 또 스파르타식 이렇게 네. 그 기자 훈련을 통해서 이제 양성이 된 아주 훌륭한 저널리스트들인데 이제 그렇습니다. 이 사실은 대한 언론, 인터넷 기반으로 하는 대한 언론의 스타일은 크게 두 가지로 갈린다고 봐요. 오마이뉴스 스타일이 있고, 그렇죠. 딴지일보 스타일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오마이뉴스는 정통적이죠. 정통으로 가죠. 정통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뉴스로서 기성의 일간지, 특히 조중동의 이런 대응하는 그런 힘 있는 언론이 생겨야 한다라는 그런 기대치에 충족하고 있는 신문이 바로 오마이뉴스죠. 네. 딴지일보는 물론 소수 매니아들이 주로 중심에서 듣고 있고 네. 완전히 편파적이고 편파적이다 못해 B급을 지향하고 네. 그런 신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딴지일보 같은 그런 컨텐츠를 요구하는 분들도 있고요. 오마이뉴스 같은 그런 언론이 언론다워야 한다. 네. 이런 논리를 펴는 분들도 있고요. 이 두 가지 요구가 계속해서 상충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김용민 PD의 개인 의견은 어떻습니까? 공존해야 된다고 봅니다.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고 보고 네. 국민 라디오 제가 팀장으로 있습니다만 네네. 국민 라디오를 보시면은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뭐 이런 그 B급 방송도 있고요. 불금쇼 같은 뭐 미디어 토크도 제가 봤을 때는 저 B급에 좀 가깝다고 보고요. 저는 절대 네. 정통을 네. 미디어 토크에서 예. 정통을 지향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또 미디어 오늘 가가지고는 이게 진짜 이 기사의 ABC에 부합하는 건지 엄밀하게 따지시잖아요. 아, 그렇죠. 예. 이제 그것도 역시 그 민동기라는 저널리스트 안에 두 개의 어떤 그런 컨셉트가 자리하고 있는 거야. 정말 그 우리 애청자분들 있잖아요. 예. 광팬들. 예. 광팬들 분들 중에 네. 그 지금 언론계 종사하신 분들이 꽤 많은데요. 그렇죠. 저한테 개인적으로 그런 걸 요구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정통으로 좀 가라. 정통으로. 예. 근데 제가 얘기를 하죠. 예. 싫다. 그렇죠. 그래 국민 TV가 이제 그래서 사실은 좀 프로그램도 확대를 하고 네. 그래서 이런 프로도 하고 저런 프로도 하고 그런 요구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노종면 국장의 고민은 뭐냐면은 네. 뉴스케이를 성숙시키는 것이 시급하다. 이런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뭐 새로운 프로를 론칭하는 것 자체에 상당히 좀 신중하셨단 말이죠. 그것도 이해가 그러니까 되는 부분이 TV와 관련한 새로운 프로그램. 그렇죠. 예, 사실 예. 이사회의 요구가 조합원의 요구거든요. 조합원분들도 좀 더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와서 그렇게 해가지고 편성 시간도 좀 늘려가지고 네. 그러니까 종편이 하루 24시간 계속 저렇게 쉬지 않고 폭격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여기는 어떻게 9시부터 10시 그것도 10시도 딱 채우는 것도 아니고 한 40분 안에 이렇게 마무리가 되다 보니 이게 좀 더 이 조직을 세밀하게 다시 짜서 좀 프로그램을 늘리고 네. 또 그렇게 해서 다양성들을 한번 좀 추구해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런 이제 기대를 또 요구를 해왔던 거지요. 그런 이사회의 어떤 그런 조합원들의 요구를 수렴하는 과정에서 TV 파트와 라디오 파트를 분리한 것도 그런 맥락이라고 봅니다. 뭐 TV 파트, 라디오 파트를 분리하든 안 하든 원래 사실은 이제 노종면 국장께서 저한테 라디오 제작팀에 관해서 거의 전권을 부여하셨어요. 네네. 뭐 그래서 노 국장께 이제 최종적인 보고 정도를 드리는 정도였고 뭐 세밀하게 간섭하고 개입해가지고 이거 빼라 저거 빼라 이런 적도 없었어요. 네.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한 적은 몇 번 있었지만 말이죠. 네. 이제 그런 어떤 그런 요구들에 대해서 이제 노 국장께서는 뭔가 좀 지금 뉴스케이가 좀 더 성숙해야 되고 저널리스트로서의 훈련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계셨고 빨리 조합의 사정이 좀 나아져서 이렇게 추가 인력 선발 또 아울러 재정 기반이 뒷받침되면은 새로운 프로그램도 만드는 그런 방향을 이렇게 제시를 했었고요. 또 여기는 좀 제약돼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이 환경 속에서 한번 구조를 개편을 해가지고 네. 또 효율적으로 한번 프로그램을 더 늘리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보자 이런 차원이었고요. 예. 근데 이거 갖고 사의를 표한다는 게 그럴 리는 없죠. 그러니까 네. 저는 이제 노종면 국장의 사의 표명과 관련해서 이거를 노 국장께서 실제 그것 때문에 화가 나신 건지 이런 부분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다면은 그분이 뭔가 입을 열기 전까지 예단하는 것도 웃기고 그렇죠. 뭐 밖에서 예단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안에서도 예단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네. 사실 우리 구중에 노 국장에게 스파르타식 교육을 받은 우리 저널리스트들 이분들은 그 엉뚱한 자책도 한다고요. 노 국장께서 한번 술을 마시자 이렇게 제안도 하셨는데 네. 바빠가지고 뭐 결국 그 요구를 수용 못하는 그런 것 때문에 섭섭해하신 건 아닌가. 뭐 별의별 생각들을 다 하는 거예요. 이 구층에 계신 분들이 말이죠. 예, 그래서 참 안타깝고 착잡합니다. 네. 현재 심정으로는. 알겠습니다. 예. 네. 20분밖에 안 남았는데 2014년 빨리 정리하죠. 2014년 이 정말 기레기라는 단어가 모든 걸 다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정말 2014년은 예. 한국 언론사의
사 중에 네. 최악의 최악으로 아마 기록이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많은 해가 또 남았기 때문에 예. 그럴 뭐 더 최악의 해가 올 수도 있겠지만 제가 2000년부터 언론계 기자질을 시작을 했거든요. 예. 그 이후로 정말 최악의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어느 정도 그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으면 쪽팔려서라도 내부에서 뭐 투쟁을 하고 또 바른 소리도 내고 그래야 되는데 네. 그런 것도 없어. 뭐 진짜로 전혀 없어 전혀. 예. 그리고 아시겠지만 세월호 참사 때 그 기자들 명칭이 하나 붙지 않았습니까? 기레기. 그 기레기라는 명칭이 붙었을 때 예. 한동안 기자들이 자성을 하는 듯한 그런 움직임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예.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때뿐이었어요. 세월호 참사 이후에 과연 한국 언론인 무엇이 달라졌는가? 저는 거의 달라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예. 예. 기레기라는 이 단어는 2014년이 아니라 네. 자칫 2015년에도 계속 이어질 수도 있다. 예. 예.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굉장히 좀 부단의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2014년 한번 정리를 해보죠. 네. 하도 많은 일들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결국 최종적으로 규정하지 못했는데 네. KBS 4.19파가 이겼습니까? 5.16파가 이겼습니까? 일단 예. 5.16파의 예. 판정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16파의 판정승. 네. 왜냐하면 예. 5.16 세력들이 완벽하게 장악을 했다면 예. 지금 조대현 사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조대현 사장이 결코 선임이 돼서는 안 됐습니다. 일종의 약간 타협책이라고 보는데 예. 어찌됐든 조대현 사장, 그러니까 김환현 사장이 이 세월호 파문에서 책임을 지고 책임을 졌다기보다는 아무튼 아이고 본인이 물러난 게 아니니까 그 그렇습니다. 책임을 졌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지. 그렇죠. 예. 어쨌든 불명예스럽게 퇴진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 퇴진 이후에 조대현 체제가 들어섰는데 예. 조대현 체제가 들어선 이후에 5.16 세력이 KBS를 완전히 장악했다. 이렇게는 판단을 못합니다. 예. 좀 어정쩡한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KBS 뉴스를 보시면은 예. 굉장히 어정쩡합니다. 예. 어쩔 때는 좀 잘하다가 예. 또 어쩔 때는 엉망이 되다가 예. 왔다 갔다 해요. 예. 근데 이제 최근에 KBS가 각종 시사 프로라든가 예. 이런 앵커를 교체를 했거든요. 이 앵커를 교체한 것을 봤을 때 네. 2015년 KBS 뉴스의 어떤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기는 조금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9시 뉴스 새 앵커로 황상무 앵커. 예전에 좀 KBS가 젊은 뉴스를 표방을 하겠다면서 네. 40대 앵커를 기용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불과 네. 얼마 안 돼서 예. 다시 이제 황상무 앵커. 예. 약간 중후한 분으로 다시 돌아갔거든요. 예. 이 얘기는 뭐냐? 예. 실패했다는 걸 KBS 스스로 저는 인정을 했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그 앵커 얼굴을 새롭게 바꾸는 거 가지고 예. 뭐 KBS 뉴스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건 아니고요. 예. 중요한 거는 구성원들의 어떤 내적 변화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 역시 기대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예. 그것의 단적인 예가 아까 김용민 PD가 언급을 했던 예. 시민보 기자가 KBS 예. 뉴스타파로 이적을 했습니다. 예. 이적하기로 결정을 했죠. 예. 저는 그게 예. 심 기자가 대단히 젊은 기자거든요. KBS에서. 예. 그 젊은 기자가 KBS의 짱짱한 솔직히 좀 적당하게 조직 생활에 적응을 하고 네. 적당하게 있으면은 예. 그냥 KBS 기자로서 누릴 거 다 누리면서요. 예. 잘 생활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런 어떤 일종의 기득권을 포기를 하고 대한 매체인 뉴스타파로 갔다고 하는 건 네. 그만큼 KBS 내부적인 어떤 그런 변화가 그렇지.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시민보 기자의 그 이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미 그 조대현 체제가 5.16 체제다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입증이 된 거예요. 아마 2015년에는 예. 5.16 그러니까 약간 좀 판정승한 5.16 세력들이 네. 2015년에는 아마 4.19 세력을 본격적으로 진압하는 또 공안정국 분위기에 맞물려서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 앵커 얘기하셨는데 네. 김성준 앵커는 왜 교체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예. 좀 저도 이제 정치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나 이런 네. 생각이 좀 들었는데 예. 얼마 전에 그러니까 좀 약간 좀 아주 최근은 아니지만요. 예.
또 국장도 한번 교체가 됐고요. 예. 보도국에서 인사도 났고, 예. 그리고 김성준 앵커가 조금 오래 하긴 했습니다. 예. 메인 뉴스 앵커로서. 예. 그래서 아마 좀 여러 가지 내부의 어떤 이런 요구라든가 논의를 거쳐서 아마 교체를 한 것 같은데, 네. 중요한 거는 예. 앵커가 단순히 이제 교체가 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 앵커가 교체가 되면 어찌 됐든 뉴스의 컬러라든가 이런 것도 약간 변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랬을 때 그나마 지금 JTBC 다음으로 SBS 뉴스가 메인 뉴스에서 괜찮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기조가 네.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여부는 그거는 2015년에 조금 지켜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예. 예. 사실 뭐 SBS 뉴스가 과거에 비해서 그렇게 저는 나아졌다라고 보진 않는데 그나마 호평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김성준 앵커의 클로징 멘트였거든요. 클로징 멘트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뭐 예. 특별히 SBS 뉴스가 다른 데보다 더 공정하다? SBS 뉴스에 명확한 컬러가 드러나는 거는요. 예. 8시 뉴스가 아니고요. 예. SBS 뉴스 사이트에 예. 기자들이 쓰는 기자 칼럼이 있습니다. 네. 거기서는 굉장히 기자들이 예. 맹렬하게 정부 비판을 합니다. 예. 굉장히 대기업도 많이 비판을 하고요. 예. 근데 이게 메인 뉴스로 오면은 예. 그 비판 강도가 현저하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뭐 메인 뉴스만 놓고 보면 SBS 뉴스가 그렇게 달라진 건 없는데 예. 조금 우려하시는 분들은 예. 이제 그나마 있었던 클로징 멘트도 SBS 뉴스에서 혹시나 신동욱 앵커가 그런 클로징 멘트 안 하죠. 예. 안 할 가능성이 많다고 그렇게 아니 안 해. 전망을 하십니다. 흉내내려고 해도 잘 안 될걸? 그렇습니다. 이제 그게 저는 가장 우려스럽고 그렇게 됐을 때 JTBC가 홀로 방송용으로서는 적절하지 않지만 예. 고립될 가능성이 좀 있다. 그나마 좀 SBS 뉴스가 버텨줘야 되는데 뭐 KBS 아시겠죠? KBS, MBC는 뭐 더 말할 나위가 없고요. 예. SBS마저 이제 저렇게 되면 이제 뭐 손석희 이 뉴스, JTBC 그나마 하나 남게 되는 거죠. 하나. 예. 그렇습니다. JTBC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2014년도에 그렇죠. 종편 출범한 지가 3년이 됐습니다. 예. 근데 손석희 체제의 JTBC가 네. 사실상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고요. 2014년에 사실상 방송 뉴스를 이끌었다고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보고요. 네. 2015년에도 이런 기조가 계속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이제 우려스러운 것은 예. 지상파 3사라든가 종편의 어떤 편향성 예. 이런 것도 굉장히 노골화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JTBC 뉴스도 그 케이블 위성 IPTV에서 나가지만 그 다른 매체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못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사실 TV조선 그 하나로만 보면 변변치 않는데 네. 뭐 채널A, MBC하고 다 그냥 MBN까지 한 통속이 되다 보니까 네. 4시, 5시 한 목소리를 내면은 그게 사실이고 진실이고 정의인 줄 안다니까요. 역부족이죠. JTBC가 또 보도한다 한들 네. 이 뉴스K 같이 보도합니까? 그렇죠. 예, 그냥 거기는 좀 뭐랄까 좀 싱거운 맛, 순한 맛 너구리라면은 여기는 진짜 진미 그 너구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사실 뭐 다른 분들은 좀 생각이 다를 수도 있는데 예. 이제 정말 2015년도에는 대한미디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이다. 그렇죠. 지금 그래서 사실은 JTBC도요. 네. 그 JTBC의 어떤 영향력 확대는요. 역시 시간이 그렇습니다. 필요합니다. 시간이. 네. 시간이 필요하고 또 이런 그 매체들이 그 힘을 얻기 위해서는 또 시간이 필요한 만큼 성숙의 시간들도 필요한 거죠. 그렇죠. 뭐 그 구조라고 하는 것이 방송사 구조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보다도 팀워크가 맞아야 되고요. 네. 철학을 함께 공유를 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자기들의 주 오디언스, 주 네. 시청자군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료하게 정리가 돼야 하는 건데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한 2, 3년 더 걸린다고 보는데요. 네. 네. 그래서 그게 참 문제입니다. 대한 언론들도 마찬가지이고요. 네. 대한 언론들은 게다가 또 지금 뭐 플랫폼이 없잖아요. 인터넷 그렇죠. 기반으로 하는 것인데. 네. 그러니까 더욱더 좀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거죠. 네. 그래도 분발해야 됩니다. 분발해야죠.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국민 라디오
내년에는 좀 이렇게 해보려고 그래요. 어떻게? 사실은 2013년 다르고 2014년 다른데. 다르죠. 2013년에 완전히 그 종합 편성 라디오 방송을 이제 했었죠. 했었는데 네. 이제부터는 뭐랄까요? 그 팟캐스트 프로그램은 프로그램별로 미디어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 국민 라디오는 생방송으로 나가는 그런 방송은 뭐 여러 프로그램들이 이제 함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팟캐스트에 좀 더 기반을 둔 방송을 짜임새 있게 구성해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네. 정영진의 불금쇼는 정치 이야기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뭐 간혹 나오긴 하는데 뭐 그건 뭐 나온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평론의 영역은 아니고요. 네. 뭐 가벼운 풍자 정도는 있을 수 있어도 그게 뭐 네. 어떤 누구를 겨냥한 어떤 정파색을 띤 그런 게 아니거든요. 네네. 그런 프로를 좀 많이 만들어야겠다. 아, 군데군데 군집 집단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군집 집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군집 집단과 유관한 가족 혹은 지인들 이런 게 있는 거죠. 그 예를 들면은 며느리 프로를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며느리 프로 만들면은 시아버지, 시어머니, 게다가 또 남편들이 들을 수 있단 말이죠. 또 군대 프로그램을 또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아. 배달의 기수와는 격이 다르고 내용도 다르고 네. 컨텐츠의 깊이가 다른 그럼 군바리가 나와야 되는데? 군 출신으로서 군 출신? 네, 아. 최신 나오는 컨텐츠들. 그래서 군에 자녀를 보낸 부모님들 또 군에 애인이 간 여성들 이분들까지 들을 수 있는. 그리고 또 하나 고양이 프로그램을 하나. 아. 고양이 그 프로그램. 너무 개인 의사가 반영된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 모르시는데 수십만이에요 이 고양이를 아, 그렇죠. 애호하는 집단들이. 네네. 그러니까 이 지상파 방송에서는 이런 거 못 하거든요. 고양이를 위한 프로. 뭐 뭉뚱그려서 동물농장 뭐 이런 건 만들 수 있어도 그렇죠. 고양이만을 위한 프로를 만들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너무 예. 강아지나 개 동호회 쪽에서 반발하지 않을까요? 근데 훨씬 이런 어떤 그 파급력이나 충성도로 봤을 때는 네. 고양이가 아. 더 그 아주 뭐랄까 그 결집도 뭐 이런 것들이 세단 말이죠. 사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네. 고양이, 개 네. 전부 좋아하기 때문에 예. 어떤 걸 해도 는 재밌게 들을 예,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우리 이 기호와 또 지향점 혹은 처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형성돼 있는 그런 집단들, 이 집단들이 하나의 매니아 집단이라고 우리가 분석했을 때 네. 이분들을 이 국민 라디오가 끌어담아서 네. 이렇게 외연을 확대하는 방안들. 네. 우리가 뭐 FM 라디오 송신탑을 세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결국 내년에도 그 후에도 법외 방송으로서 이 인터넷망을 통한 방송을 해야 한다면은 네. 그렇게 좀 외연을 넓혀가는 작업들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네. 요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미디어 언론계 쪽 정리를 하면서 MBC를 또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MBC는 뭐 이제는 우리는 염을 찼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 더 이상 희망을 느끼질 않아요. 교양제조국마저 폐지가 됐기 때문에 사실상의 어떤 시사적인 어떤 그런 칼라라든가 네. 시사적인 어떤 영향력 이런 거는 이제 MBC가 상당히 좀 사라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아니,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어떤 내부에서 강렬하게 저항을 했는데, 네. 이 회사 고위층들이 강행을 했다. 네. 뭐 그렇게 해서 이제 탄압받아가지고 피해를 입은 내부 구성원들이 있다. 그러면 국민들이 이해를 해주죠. 그렇죠. 근데 뭐, 이게 뭐 자기들이 결정하고 노조는 거의 관성적으로 페이퍼, 그냥 종이로 된 성명서 한 장 내고 마는. 그렇게 해서 상황은 종결되는. 차기 노조위원장도 지금 예. 전국 언론노조 MBC 본부 그 본부장 선임에 네.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다는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거든요. 보통 이맘때쯤 네. 대충 나와줘야 됩니다 지금. 네. 근데 누가 나왔다는 얘기를 아직 제가 못 듣고 있거든요. 예. 그 얘기는 뭐냐면 네. 여러 가지 지금 노조위원장으로 나오는데도 상당한 압박감을 지금 당사자들이 느끼고 있다 이건데 예. 내년에 2015년에 MBC의 전망이라든가 상황이 굉장히 2014년보다도 암울해질 수도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우려가 됩니다. 근데 내부적으로 이제 좀 싸울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없습니까? 지금 MBC 공대위가 지금 공대위는 다 됐잖아요. 바깥쪽에 있는 사람들 바깥쪽에 아닙니까? 있는 원로 언론인들까지 다 공대위를 구성을 했잖아요. 예. 근데
내부에서 어떤 뭐 투쟁 동력이라든가 뭐 결속력이 보이고 있다 이런 얘기는 아직 못 듣고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공대위가 구성이 되면 통상적으로 MBC 본부라든가 이런 쪽에서 이게 같이 연대를 하거나 결합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런 움직임도 있다는 얘기가 저는 구체적으로 듣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조금 약간 괴리가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사견입니다만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는데 조금 걱정입니다. 김용민 PD 말처럼 예. 이제는 좀 싸울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아마 국민들이 그렇게 많이 생각하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2014년도는 MBC가 상당히 암울했는데 2015년도는 만약에 MBC 내부에서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단순히 이제 MBC 경영진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MBC 구성원들에 대한 판단까지도 굉장히 회의적으로 내릴 수 있다. 조금 이런 우려와 예. 그런 우울한 전망을 조금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뭐 저는 이제 뭐 거의 기대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예. 사실 정말 대단히 죄송한데요. 네. MBC에서 유일하게 지금 하나만 보고 있습니다. 무한도전 하나만 보고 있고요. 가끔 이제 뉴스, 메인 뉴스 직업적으로 제가 체크해야 될 때 예. 그때만 체크를 하고 제 삶에서 MBC하고 연관된 거는요. 네. 뭐 두 가지입니다. 우선 소송이 하나 걸려 있고요. 또 하나 MBC 신사옥 네. 그 2층에 무슨 뷔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맛있다면서요? 그 뷔페 먹으러 가는 거 말고는 제 인생에서 MBC하고 뭐 이렇게 교집합할 여지가 없습니다. 아우 어쩌다 MBC가 진짜 그렇게 됐는지 참. 근데 지금 그 구성원들은 자포자기 상태인가요? 에라이 뭐 세워라 가라 뭐 이렇게 그런 건 아니고요. 최근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미디어오늘 기자인데 네. 내부에서 이렇게 뭐 문제 제기를 좀 했나 봐요. 예. 바로 부서가 바뀌었습니다. 그거 봐봐. 그 얘기는 뭐냐면 예. 뭐 이렇게 이견을 제기하거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하는지를 지금 구성원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이거 그 공포에 그렇게 쩔어 있으면 안 되지. 뭐 국민 TV는 뭐 그렇다고 또 뭔가 좀 조직이 안정된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조합원과 그 애청자분들에게 신뢰를 드려야 할 텐데 최근에 이런 혼란 때문에 뭐 마음 아파하실 우리 조합원 애청자분들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렇게는 알아주십시오. 김용민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무슨 일이 있어서 이제 그만두게 됐단 말이죠. 네네네. 그만둘 수 있는 겁니다. 그거는. 당연하죠. 그렇다고 미디어 협동조합이 문 닫는다? 국민 라디오가 뭐 이렇게 힘들어진다? 그거는 상상하기도 싫은 일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네. 예. 이게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조합원의 입장에서 진실을 이야기해달라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굉장히 중요한 행위라고 보고요. 이 지금 사이의 인과관계를 밝힐 수 있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왜 사퇴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몰라요 우리는. 일신상의 이유밖에는. 사실 뭐 저희도 네. 미디어 오늘도 기사를 썼습니다만 네. 노중면 국장하고 연락이 안 됐습니다. 연락이 안 되죠. 네, 그래서 왜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저희도 아직 그렇다고 모르고 있습니다. 막 그렇게 추론할 수는 또 없는 그렇죠. 부분이고요. 그건 또 뭐 그분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네네. 그런 현실이란 말이죠. 그래서 협동조합 언론이라면은 뭐 사람을 다 소중히 여기고 직원들 한 명 한 명을 다 귀하게 여겨야 되겠지만은 네. 어느 사람의 발언권, 어느 사람의 영향력에 있어서 그 무게감이 달라지는 이런 구조로 가서는 안 되겠다. 이건 원칙적인 얘기입니다. 그렇죠. 누구를 겨냥한 이야기는 절대 아니고요. 네네. 저한테 하는 얘기기도 합니다. 이거는. 네네. 솔직히 얘기해서 여기서 프로 많이 하잖아요. 네. 얼마나 많이 합니까? 또 나름대로 팟캐스트 쪽에서 그래도 반기 좀 낍니다. 제가. 그렇다 하더라도 이 협동조합 안에서 나는 세도가다. 나는 힘이 있다.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네. 네, 그게 바로 협동조합 언론의 길이라고 보는 거죠. 네. 예. 2014년을 또 이렇게 해서 보냅니다. 아이고, 네. 너무나 고생 많이 하셨고 네네. 새해에는 또 우리가 또 희망의 언론을 한번 만들어보고 우리 김장겸 국장님과 빨리 화해의 자리를 마련하고 말이죠. 예. 미 국장님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내년에 뵙겠습니다.
2014년 참 다사다난했습니다. 네, 지금 배 상황입니다. 나 살고 싶어요. 왜 우리 아이가 죽었는지 밝혀주십시오. 약속을 지켜라. 엄청난 불장난을 누가 했는지. 죄송합니다.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 하지만 2015년 을미년 새해 다시 희망을 써야 합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라디오 송구영신 프로그램 2015 해맞이 대축제 특별 생방송. 국민라디오는 12월 31일과 1월 1일 스튜디오를 강원도 강릉 주문진, 강릉 청소년 해양수련원과 그 앞바다로 옮겨 가는 해를 보내고 오는 해를 맞이합니다. 12월 31일 밤 10시부터 이튿날 새벽 2시까지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 정영진의 불금쇼 공개방송이 태도지가 이뤄지는 1월 1일 아침 7시 주문진 바닷가에서 을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생방송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2015년도 국민 라디오는 여전히 여러분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뜨겁게 달려갈 거야.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